저녁 8시 어머니 빈소. 상복을 입은 저희 형제들 사이로 한 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혹시 고 김순자님 빈소 맞으십니까? 택배기사님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주문하신 택배 상자를, 다른 손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문자 받고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어머님께서 제게 정말 잘해주셨는데 그냥 배송지로만 보낼 수가 없어서. 택배 상자를 조심스럽게 건네주시더니 저희를 향해 90도로 깊이 인사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희 형제들은 모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감동으로 돌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2세 김민수입니다. 사흘 전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여의고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83세의 어머니는 평생 소박하게 사셨지만 늘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셨죠. 오늘은 어머니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가르침, 그리고 한 택배기사님과의 따뜻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화려하거나 특별한 삶을 사신 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저와 동생을 키우시며 검소하게 사셨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홀로 두 아들을 키우시느라 더욱 힘드셨을 텐데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우리가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마음만은 늘 따뜻하게 살자.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남을 배려하는 분이셨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여름이면 시원한 음료를 갖다 드리고 동네 슈퍼 사장님께는 명절 때마다 인사를 빠뜨리지 않으셨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항상 먼저 인사하셨고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서로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지 않겠니? 어머니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젊었을 때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제가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부터는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15년 전부터 혼자 사셨어요. 저희 부부는 일 때문에 서울 반대편에 살고 있었고 동생은 부산에 있었거든요. 주말에 한 번씩 뵈러 가곤 했지만 평일엔 어머니 혼자 지내셨죠. 그래서 어머니는 인터넷 쇼핑을 자주 이용하셨어요. 처음엔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어머니가 생각보다 금방 익히셨더라고요. 손주들 오시며 생필품이며 가끔은 제 이름으로 깜짝 선물도 보내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택배를 자주 받으시게 됐죠. 3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우리 아파트 단지를 담당하시는 택배기사님이 바뀌었습니다. 항상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셨나 봅니다. 처음 뵌 날부터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뻘 되는 저 젊은 친구가 참 고생이 많네. 더운 날 추운 날 할 것 없이 저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니와 택배기사님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된 건 그해 여름이었어요. 6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더웠어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죠. 뉴스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말이라 어머니 댁에 들렀었어요. 에어컨을 틀어놓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어머니가 주문하신 물건이 도착한 거였어요. 문을 열자 택배기사님이 서 계셨는데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땀을 뻘뻘 흘리고 계셨습니다. 여름 한낮에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몇 시간이나 일하셨을 텐데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요. 택배를 받고 문을 닫으려는 찰나 어머니께서 뒤에서 나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만요, 기사님. 어머니는 냉장고로 가셔서 시원한 이온 음료를 꺼내 오셨습니다. 더운데 이거 드시고 가세요.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기사님이 깜짝 놀라시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고, 뭐가 괜찮아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일하시는데 물 한 병이 뭐가 대수예요. 받으세요. 어머니가 계속 권하시자 기사님은 결국 음료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기사님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문을 닫고 나서 제가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엄마, 택배 받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러세요? 음료수까지 주시고.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얘야, 저 친구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부모야. 이렇게 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하는데
시원한 물 한 병 건네는 게 뭐가 어렵겠니? 나도 젊을 때 너희 아빠 없이 혼자 애들 키우느라 고생할 때 주변 분들이 나한테 잘해주셨잖아. 그때 받은 그 따뜻함을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지.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택배가 올 때마다 음료수를 준비해 두셨어요. 여름이면 시원한 이온음료나 생수를, 겨울이면 따뜻한 캔커피를 냉장고에 항상 챙겨 두셨습니다. 그리고 택배 기사님이 오시면 꼭 건네주셨죠. 수고하세요. 더운데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가세요. 추운데 이거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비 오는데 고생 많으시네요. 조심해서 다녀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늘 진심 어린 말씀과 함께였어요. 어머니는 꼭 물건을 직접 받으시며 택배 기사님을 챙기셨습니다. 처음엔 기사님도 사양하셨대요. 매번 받기가 부담스러우셨나 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워낙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받으시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사님도 어머니를 기억하시게 된 것 같았어요.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시죠? 할머니, 날씨 좋네요. 산책 다녀오세요. 할머니, 요즘 감기 조심하세요. 택배를 전달하실 때 꼭 이렇게 한마디씩 건네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기사님이 참 대견하셨나 봐요. 저 친구 참 착하네. 바쁠 텐데 나한테 인사도 꼬박꼬박 하고. 어머니는 늘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겨울이 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한파특보가 연일 내려졌고 영하 15도 밑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12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저녁 때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엄청 춥다던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집에서 따뜻하게 있으니까. 너는 퇴근할 때 조심하고. 네, 엄마, 주말에 뵈러 갈게요. 얘야, 오늘 택배기사 그 친구가 왔는데 손이 꽁꽁 얼어 있더라. 손가락이 빨개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였어.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따뜻한 커피랑 핫팩을 줬지. 집에 핫팩이 좀 있었거든. 젊은 사람이 손 시려우면 어떡해. 이거 주머니에 넣고 다녀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정말 고마워하더라. 어머니 목소리에 뿌듯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다우셨죠. 그 후로 어머니는 겨울마다 핫팩을 넉넉히 사두셨습니다. 택배기사님께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는 정말 그런 분이셨어요. 늘 남을 먼저 생각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으면 기쁨을 느끼시는 분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와 택배기사님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어머니 휴대폰 연락처에는 기사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이름은 우리 택배기사님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그 이름을 보고 웃었어요. 엄마, 우리 택배기사님이라고 저장하셨어요? 재미있네요.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집 택배를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이름을 모르잖아. 그래서 그렇게 저장했어. 어머니는 기사님께 직접 문자를 보내시기도 하셨어요. 기사님, 오늘 2시쯤 집 비워요.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수고하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기사님도 답장을 보내셨대요. 네, 할머니. 알겠습니다. 경비실에 맡겨드릴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정말 정겨운 관계였죠. 한 번은 어머니가 감기에 걸리셔서 며칠 동안 집에서 쉬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택배가 왔는데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문 여는 것도 힘들어 하셨대요. 기사님이 초인종을 눌렀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힘이 없으셨나 봅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대요. 아, 괜찮아요.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요. 아, 그러시면 편찮으실 텐데. 제가 문 앞에 두고 갈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택배를 두고 가신 기사님은 그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마 택배 수령인 정보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보세요? 혹시 김순자 할머니 아드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아, 저는 할머니 댁에 택배 배송하는 기사인데요. 오늘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서요. 혹시 아시는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택배 기사님이 어머니 건강을 걱정해서 제게 전화를 주시다니요.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퇴근하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할머니 혼자 계신 것 같으니까 빨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저는 일찍 퇴근해서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심한 감기는 아니셨고 약 드시고 푹 쉬시니까 좋아지셨어요.
나중에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착한 친구지? 감기 기운 좀 있는 것뿐인데 그걸 걱정해서 너한테까지 연락을 하다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저 친구는 정말 마음씨가 따뜻해.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 후로 어머니와 택배 기사님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그냥 택배 받는 사람과 배달하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기사님도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 전에는 기사님이 어머니께 먼저 인사 문자를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어머니는 그런 문자를 받으실 때마다 정말 기뻐하셨어요. 봐라, 우리 택배기사 친구가 나한테 명절 인사를 보냈네. 참 착한 친구야. 저한테 자랑하시듯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작은 배려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다니. 그리고 또 생각했죠. 나도 어머니처럼 살아야겠다. 남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사실 택배기사님만 특별히 대하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친절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건강하시고 택배기사님은 계속 우리 아파트를 담당하시면서 이 따뜻한 관계가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어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한 달 전 어머니께서 가끔 어지럽다고 하시고 두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엔 환절기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연세도 있으시니까 당연히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죠. 엄마,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제가 권했지만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나이 들면 다 이렇지. 약 먹고 쉬면 나아. 주말에 찾아뵙기로 하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오후였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생이었어요. 형, 큰일 났어. 엄마가 쓰러지셨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지금 어디야? 119 부르고 병원 가는 중이야. 형도 빨리 와. 동생은 그날 어머니 댁에 들렀다가 어머니가 쓰러져 계신 걸 발견한 거였어요. 저는 급히 회사에서 나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어머니는 의식이 없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고령이시라 수술 자체가 위험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두면 아마 오래 못 버티실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5시간이 넘는 긴 수술이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초조하고 불안한 시간이었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저희는 면회 시간에만 잠깐씩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인공호흡기를 단 채 누워 계신 어머니,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어머니가 이렇게 힘없이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제 목소리가 들리실까요?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뇌 손상이 심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83년의 삶, 평생을 검소하고 따뜻하게 사셨던 어머니, 늘 남을 먼저 생각하시고 작은 것 하나도 나누려 하셨던 어머니, 그렇게 갑자기 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엄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슬픔도 슬픔이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장례 절차를 밟고 친척들에게 연락하고 부고를 알려야 했어요. 어머니 휴대폰을 보며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친척들, 어머니 친구분들, 동네 지인들.
그리고 그 이름이 보였어요. 우리 택배기사님.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그분을 아끼셨는지 알고 있었어요. 3년간 서로 배려하며 따뜻한 관계를 이어오셨죠. 이분에게도 알려드려야겠다. 저는 택배기사님께도 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어머니를 아끼던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친척들, 어머니 친구분들, 동네 이웃들, 다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순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가셨네. 착한 사람이 먼저 간다더니 조문객들의 위로 속에서도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셨다는 게.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몇 년 전 제가 찍어드린 사진이었는데 그때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미소를 볼 수 없다는 게 8인 전 날 밤이었습니다. 친척들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가시고 저와 동생 그리고 가까운 친척 몇 분만 빈소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녁 7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도 이제 거의 없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어요. 빈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었어요. 한 손에는 작은 택배 상자를 들고 계셨고 다른 손에는 하얀 봉투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고 김순자 님 빈소 맞으십니까?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맞는데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택배기사입니다. 할머니 댁에 택배 배송하던. 그분이 바로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시던 택배기사님이셨습니다. 아, 기사님.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기사님도 눈시울이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문자 받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냥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기사님은 택배 상자를 조심스럽게 건네주셨어요. 이거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주문하신 거예요. 여기로 가져왔습니다. 택배 상자. 손주들 겨울 외투가 들어있는 그 상자.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손주들을 생각하며 주문하신 물건이었어요. 저는 택배 상자를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기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어머님께서 제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음료수도 잘 챙겨주시고 추운 날이면 따뜻한 커피랑 핫팩도 주시고 늘 저를 사람 대접해 주셨어요. 기사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부고 문자 받고 너무 놀랐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웃으시며 음료수 건네주셨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도 옆에 있던 친척들도 모두 조용히 기사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배송지로만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발인이시라고 하셔서 오늘 늦게 오면 혹시나 실례가 될까봐 최대한 서둘러서 왔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은 방명록을 작성하시고는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셨어요. 조의금이었습니다. 아니, 기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신데. 제가 말리려 했지만 기사님은 꼭 받으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겁니다. 어머님께서 그동안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기사님은 저희를 향해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님께. 그 순간 빈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동생도 울고 있었고 친척들도 다들 눈시울을 붉히고 계셨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들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기사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한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엔 다른 일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무거운 짐 들고 계단 오르내리고 여름엔 더워 죽을 것 같고 겨울엔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사람들 눈총이었습니다. 인사에도 대꾸도 안 하시는 분들, 짜증 내시는 분들, 심하게 대하시는 분들. 엘리베이터에 다른 사람이랑 같이 타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처음엔 견딜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기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필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대접받으셨다니. 1년쯤 지났을 때 다른 일을 찾아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 단지를 담당하게 됐을 때였습니다. 처음 할머니 댁에 택배를 갖다 드렸을 때 할머니께서 문을 여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인사하셨어요. 고생 많으시네요. 수고하세요. 그리고 며칠 후 두 번째로 택배를 갖다 드렸을 때 할머니께서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주셨어요. 그날 정말 더웠거든요. 저는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왜 저한테 이러시지? 혹시 뭔가 바라시는 게 있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저를 챙겨주셨어요. 세상에 아직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머니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죠. 기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일은 해야 하니까 억지로 나왔는데 할머니께서 제 목소리만 듣고도 아신 거예요. 기사님, 목소리가 안 좋은데 괜찮아요? 하시며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랑 약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이거 드시고 얼른 낫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정말 가족 같은 분이셨어요.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건 단순히 음료수나 커피가 아니었어요. 따뜻한 마음이었고 위로였고 힘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빈소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친척 어른 한 분이 코를 훌쩍이셨어요. 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요.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작은 배려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셨으니까요. 기사님이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게 정말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지방에 계세요. 자주 뵙지 못하는데 할머니를 뵐 때마다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도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할머니께 더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택배 배송할 때도 할머니 댁은 항상 조심조심 다뤘고 명절 때면 인사 문자도 보내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제 번호를 우리 택배기사님이라고 저장하셨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할머니께 특별한 사람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고 문자를 받았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께서 건강하게 웃으시며 음료수 건네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오늘 택배를 배송하면서도 계속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다른 집에 배송할 때도 계단 오를 때도 할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하세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힘내세요. 할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분을 만났습니다. 기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어머니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어머니께서 기사님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우리 택배기사 친구 참 착하다고 늘 말씀하셨죠. 어머니도 기사님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으셨어요. 친척 어른 한 분이 기사님께 다가가셨어요. 기사님, 정말 고맙네요. 우리 순자가 좋은 일 많이 했구먼.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머니께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이렇게라도 인사드려야 했습니다. 동생도 기사님께 인사를 했어요. 기사님은 조금 더 머물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머니, 편히 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저는 기사님을 배웅했어요. 장례식장 밖까지 함께 걸어 나갔습니다. 기사님, 조심히 가세요. 네, 가족분들도 건강 챙기시고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잘 모셔드리세요. 기사님이 차에 오르시기 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기사님 차가 사라지는 걸 바라봤어요. 빈소로 돌아와 어머니 영정을 바라봤어요.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발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머니를 배웅하러 오셨어요. 친척들, 친구분들, 이웃들 모두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장지로 향하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베풀었던 따뜻함들, 그것이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구나.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저 동생과 함께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동안 미뤄왔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 냄새가 났어요. 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던 집,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화분들, 거실 소파, 부엌의 냉장고, 모든 게 그대로였는데 어머니만 안 계셨습니다. 어머니 방부터 정리하기로 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으시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내며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옷은 제가 어머니 생신에 선물로 드렸던 거고, 저 옷은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던 거였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정리해 두신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옛날 사진들, 편지들, 손주들 사진, 냉장고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여전히 음료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온음료, 생수, 캔커피. 어머니가 택배기사님께 드리려고 준비해 두셨던 것들이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했어요. 겨울이니까 기사님께 필요하실 물건들을 생각했습니다. 겨울용 작업 장갑, 방한 목도리, 핫팩 대용량 세트, 보온 텀블러, 장바구니에 담으며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엄마도 이렇게 기사님 생각하며 물건 준비하셨겠지. 배송지 주소는 어머니 집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배송 메모란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후 3시쯤 배송 부탁드립니다. 꼭 제 손에 직접 전달받고 싶습니다. 배송되는 날에 맞춰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기사님이 서 계셨어요. 한 손에는 택배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할머니 아드님이시죠? 네, 기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기사님도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 할머니 댁인데. 네, 맞아요. 제가 일부러 여기로 배송지를 했어요. 기사님 뵙고 싶어서요. 기사님 표정이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기사님 들어오시겠어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눠요. 저는 일하는 중이라. 5분만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자 기사님은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만. 기사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으시라고 권했지만 기사님은 서 계셨습니다. 기사님, 앉으세요. 편하게 계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물을 한 잔 따라 드렸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감사합니다. 기사님이 물을 받아 드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그날 빈소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기사님이 하신 말씀들, 저희 형제들 모두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기사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제가 감사하죠. 할머니께서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기사님, 사실은 오늘 기사님께 드릴 게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만났어요. 네? 이 택배요. 제가 기사님께 드리려고 주문한 겁니다. 기사님이 손에 들고 계시던 택배 상자를 내려다보셨어요. 이게 저한테요? 네, 어머니 대신 드리는 겁니다. 꼭 받아주세요. 기사님이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제가 뭘 했다고 이런 걸. 기사님, 3년 동안 어머니께 잘해주셨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그건 할머니께서 저한테 먼저 잘해주셔서. 그러니까요.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거 받아주세요. 어머니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택배 상자를 기사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기사님이 여전히 망설이셨어요. 정말 받아도 될까요? 기사님이 안 받으시면 제가 서운해요. 어머니도 서운해하실 거예요. 기사님이 잠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기사님이 택배 상자를 꼭 안으셨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그냥 작은 마음이에요. 식사라도 한번 하시라고요. 아니, 이건 정말 못 받습니다. 기사님이 극구 사양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못다 해드린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머니 대신 하는 거니까 꼭 받아주세요. 제가 계속 권하자 기사님은 결국 봉투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드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니까. 정말. 기사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사님, 제가 감사하죠. 어머니 마지막까지 잘 챙겨주시고 빈소까지 찾아와 주시고 덕분에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항상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기사님도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셨던 거겠죠.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기사님이 일어서셨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배송할 물건들이 아직 많아서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저는 기사님을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문 앞에서 기사님이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어머니 곁에 있어 주셔서요. 기사님이 택배 상자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셨어요. 중간쯤에서 멈춰 서시더니 뒤돌아보셨습니다.
할머니, 감사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하늘을 향해 작게 인사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사님은 다시 계단을 내려가셨고,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기사님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문에 서서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거실에 서서 둘러봤어요. 어머니가 계시던 그 자리들, 소파에 앉아 계시던 모습, 부엌에서 요리하시던 모습, 창가에서 화분 물 주시던 모습, 모든 게 눈에 선했습니다. 엄마, 저는 작게 불러봤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어머니가 곁에 계신 것 같았어요. 잘했어, 아들아.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저는 회사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대에 택배 몇 개가 쌓여 있었어요. 택배 기사님이 수거해 가기를 기다리는 물건들이었죠. 문득 생각났습니다. 제가 집에 택배 주문을 할 때 배송 메모에 작은 메시지를 남겨야겠다고요. 배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요. 그날부터 저는 택배를 주문할 때마다 감사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택배를 받을 때는 꼭 직접 나가서 고생 많으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작은 것이지만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따뜻함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름 폭염이었는데 택배 기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오셨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시원한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더운데 이거 드시고 가세요. 기사님이 깜짝 놀라며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고생 많으세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기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죠? 하늘에서 어머니가 웃고 계실 것 같았어요.